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성인데요. 요즘에 많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많이 더 어렵죠. 요즘에 만난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1년 정도 가다가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정말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창업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창업 시장을 한번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사회였나를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앞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백미러를 잘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시대에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죠. 통상 우리가 2% 이하의 성장을 할 때는 저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이기도 한데 격차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2014년에는 세계 16명이 전체 인구의 세계 전체 인구의 36억 명의 이 가지고 있는 부를 합한 것하고 거의 비슷했는데요. 올해는 한 명이 바로 36억 명이 가지고 있는 부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물론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구는 이미 감소를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5,136명인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성장과 인구 증가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만이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인구도 감소하고 성장이 계속 뒤처지다 보면 그것에 대한 이제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돌이켜보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산업혁명 단계별로 그것이 피치 못할 또 문명의 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저성장이나 격차 사회나 인구 감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솔루션은 4차 산업혁명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해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이라기보다는 빅테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서 이미 테크는 기저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일상화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현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어요. 가장 밑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그럼 경제 성장을 우리는 제1의 자본주의 이 개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 세계적으로 500대 글로벌 기업이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가 극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나갑니다. 세계 노동자의 35억 명,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72억 명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가 이제 근로자라고 본다면 그 근로자 가운데서 550만 명밖에는 그 글로벌 500대 기업이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에너지 과소비가 계속 일어납니다. 경제 성장을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제품도 대량으로 경쟁사회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과소비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상위 10% 국가가 하위 10% 국가보다 2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 에너지 과소비는 결국은 생산 품목이 계속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화석 연료가 굉장히 빠르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국 7위의 국가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7.6%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제껴두고 미유럽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안에 에너지 배출,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미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국 7위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화석연료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당연히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 1kg를 로스팅하는데 21,000리터가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우리 간식으로 먹는 햄버거도 한 개당 2,400리터의 물을 사용을 하죠. 아직도 우리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후변화의 것을 몰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빚었냐면 바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땅이 20세기에는 14%밖에는 차지하지 않았는데 21세기 들어서 77% 육박할 정도로 인간이 동물이 사는 것을 침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자꾸 인간 사회로 넘어오는데 그게 약 240여 종이 이미 그 야생이 인간 사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이러한 코로나 질병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난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의 우리의 패턴, 성장의 패턴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인류가 공생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우리 자동차에서도 배기가스가 전체 배기가스 약 17%가 자동차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소 전기차가 나오고 이런 통칭해서 그린 비즈니스가 앞으로는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대로 가지 않으면 인류는 더 빠른 시간 안에 멸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